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정권 2년 만에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 유세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라며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을 한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을 했다.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우리 국민께서 마주하신 오늘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기필코 바꿔내겠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하는 장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이젠 입이 10개라도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건을 바꿔치기 시도하고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가 하면 뻔뻔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앞서 한동훈이 수원 지역 유세 중에 이수정의 손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수정입니다. 라며 이수정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막말 수준을 넘어 거의 미친 겁니다. 선민의식이 아주 쩔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동훈은 오늘 신촌 집정 유세 중에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다. 범죄자가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막말을 던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를 그렇게 멋같이 하는 자는 야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심기 건드릴까봐, 행여 캐비넷 내릴까봐 찍소리 못하며 빌빌거리고 있는 국힘당이죠. 누가 정치를 멋같이 하고 있는지는 2주 후면 국민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한동훈이 급하기는 급했나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말실수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 하루 하나씩 망언을 반복하는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길 바란다. 라고 입을 털어대더니 지 입으로 하루 만에 변을 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똥줄이 바짝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동훈의 말처럼 정치를 얼마나 멋같이 하는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한 건 터졌습니다. 윤석열 친구로 불리는 정재호 주중대사가 부하 직원의 갑질을 하면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주재관은 이달 초에 정대사를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를 했는데 정대사는 업무 시간에 본인 방으로 해당 주재관을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대사의 모욕적인 언행은 이전부터 수차례 있었고 해당 주재관은 그의 발언을 녹음해서 현재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중대사관 안팎에서는 정대사가 평소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고 정대사로부터 폭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이 적지 않고 대사관의 주요 간부가 정대사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고 갈등을 빚다가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정재호는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녹취록 오픈되면 또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밥에 그 나물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잡았다고 저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다 잡아내서 처벌받게 해야죠. 막말에 갑질에 딱 윤석열 정권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정권심판론 강화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선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일주일이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 2년 동안 하도 국민들이 시달리고 안 볼 걸 보고 그래서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동훈을 향해서는 정치를 안 해봤고 시달려 본 적이 없다. 사고나 발언을 보면 우선 원숙하지 않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투표율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는 바로 투표율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승기를 잡냐 못 잡냐입니다.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 탄핵당한다고 보수 결집을 위해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한동훈이 이런 말도 했죠. 이재명과 조국이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이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 일속 챙기고 방어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딱 본인 수준에 맞는 워딩이죠. 지들이 그러니까 남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행여나 보복당할까봐. 죄 지은 게 없으면 보복당할 일 당연히 없겠죠. 자기네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법치, 공정과 상식 바로 잡고 법 앞에서 그 누구라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번 총선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줘야죠. 살기 힘드시죠?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되죠? 기업하시는 분들 수출길이 막히고 한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동네 골목시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망가뜨렸고 민생을 파탄시켰고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입틀막 탈틀막 하더니 결국 독재국가화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막아주시겠죠?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이 이기는 날, 유산정이 이기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민주공화국 주권자 국민이 이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구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가 부여한 권력으로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은 국민이 이기는 날입니다. 4월 10일에 이길 준비 되셨지요?